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어느 지하 슈퍼마켓에서 정전이 됐습니다. 불이 꺼지고 에어컨도 꺼지고 계산기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다시 전기가 들어올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슈퍼마켓 점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객들에게 카트에 담긴 물건을 그 자리에 다 놓고 나가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카트에 담긴 물건을 다 가져가시고 나서 나중에 그 가격만큼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점원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카트에 있는 물건은 모두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물건값은 여러분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우연찮게 미디어에 보도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날 고객이 가져간 물건은 약 45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에 이 일화가 보도가 되면서 이 슈퍼마켓의 가치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아마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5억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원은 그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했던 것이죠. 자, 이 쇼핑을 집으로 가져가게 한 것은 고객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건값을 지불하지 말고 당신들이 희망하는 곳에 기부해달라 라고 한 것은 세상에 도움을 필요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회사나 점원 본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이타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그 이타적인 선택이 그 회사나 직원에게 크게 다시 이익으로 환원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어느 철학자의 질문 수업 최고의 선택.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철 교수가 지은 책입니다. 책은 짤막하고요. 이 편집 디자인도 아주 이쁘게 앙증맞게 잘 했습니다. 철학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쓴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또 김영철은 강의를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김영철은 이 책 최고의 선택에서는 철학과 인문학이 경영 리더십에 큰 쓰임새가 있다,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썼다고 하고요. 이 책에서는 22명의 철학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아젠다와 그리고 이 아젠다를 경영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결합하면 될 것인가 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철학의 실용적인 활용, 사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이 책이 쓰여졌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론하고 있는 사람은 마키아벨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군주론의 저자로 알고 있고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잔혹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마키아벨리는 대단히 냉정한, 냉철한 철학자였고요. 정치학자였습니다. 김영철은 마키아벨리의 모든 것을 소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이 소개하는 마키아벨리의 얘기는 군주는 아첨꾼에 둘러싸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첨꾼에 둘러싸이면 온전한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된 진실을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첨꾼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군주는 국가의 나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고를, 그 소식을 빨리 듣고 제대로 수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하기 쉽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고 제일 먼저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은 왜 군주는 아첨꾼에 둘러싸일까? 왜 그럴까? 하는 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주가 화를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자기 귀에 거슬리는 얘기,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그런 사람을 멀리하기 때문에 늘 좋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결국은 리더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자기 주변에 두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한 얘기, 많이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군주는, 그러니까 CEO라고 대체해야 됩니다. 군주는 사랑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좋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폭군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파퓰리즘에 빠지지 마라.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모든 사람한테 재난지원금을 주느냐를 가지고서 논란이 많지만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정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고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한 정치 현실 그리고 비정한 회사 상황을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플라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서양 정신문화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도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다수결로 행해지는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무지함이 다수결이라는 미명하에서 판치는 것을 중우정치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철학자가 통치하는 철인 정치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리더는 지금 있는 곳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주장입니다. 성공을 공유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조직 내에서 실패를 공유하면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패를 공유하면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교훈을 얻으려면 문제의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점쟁이의 말은 잘 틀리지 않습니다. 점쟁이는 여기에도 맞고 저기에도 맞게 말을 대단히 모호하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점쟁이의 말처럼 절대로 틀리지 않는 말은 과학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진리란 틀릴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틀렸음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야지만이 과학적인 진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또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배우고자 합니다. 배우는 방법은 뭘까요? 물어보아야 합니다. 물어보아야 배울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아랫사람을 키우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큰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게 하면 그 사람이 클 수가 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성장합니다. 리더가 이를 독점하면 아랫사람이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회사의 명운을 건 대형 프로젝트를 하려고 직원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직원들의 의견이 반반 나뉘었습니다. 이럴 때 CEO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직원에게는 반대하는 이유를 3가지 적어오라고 하고 반대하는 직원에게는 찬성하는 이유를 3가지 적어오라고 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토론하게 만드는 방법을 해보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이제 소위 말하는 악마의 변호 방법입니다. 현재 그 미국 로스쿨에서 사용하는 토론식 소통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토론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공격을 막아내려면 상대방이 가장 강력한 주장을 표기한 다음에 그 논점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토론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논점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고 잘 들으면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단점을 공략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론식 소통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주제를 놓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회의 방법을 많이 씁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있게 하고 결론을 내려놓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의제가 명확하고 핵심 관계자만 참여해야지만이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데카르트는 건설적인 비판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당연히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는 쪼개서 보아라. 단순한 문제에서 시작해서 복잡한 문제로 옮겨갈 것, 그리고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할 것, 이 4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활용하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정 과정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면 동기부여가 가장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 과정에 자신도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실행할 겁니다.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은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답을 구하려면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야지 옳은 답변이 나올까요? 질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질문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부정적인 답밖에 나오지 않는다.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음악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반회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를 못 받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부정적인 방침만 나왔습니다. 그때 참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의 결과는 대단하게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질문에 의해서 나온 것이 무엇일까요?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의 아이튠스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운로드를 하게 하되 돈을 내게 하자. 그 결과가 아이튠스의 발명입니다. 질문 하나가 세상의 판도를 바꿔놓은 것이죠.
창의적인 답을 얻으려면 창의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창의적인 질문일까요? 김영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는 10가지를 고르고 그것에 물음표를 다는 것. 그렇다면은 이 질문이 가장 창의적인 질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왜 이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나간 미팅 자리에서 누가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인지 자기는 알 수 있다.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가장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만이 이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고 거기서 가장 창의적인 질문과 가장 창의적인 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 최고의 길을 찾고 싶다면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라고 김영철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책에서는 굉장히 많은 22명의 철학자들의 핵심적인 얘기를 갖다가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 너무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는 오늘 김영철이 철학이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경제활동에 또는 우리의 기업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소개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일부분만 소개를 했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이 책을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별점은 3개입니다.